안녕하세요. 자, 우리 OTA 경영실무 국외 여정관리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 여정관리 중에서 네 번째 무엇인가 했더니 현지에서 관광 업무, 즉 그동안에 우리가 트래블로더 투어 컨덕터 TC가 트래블로더 명령을 받으면 첫째가 바로 어떤 출장 준비 업무, 그래서 준비물 유의사항들 살펴보고, 두 번째로서는 공항의 인천국제공항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손님을 만나서 어떤 출국하는 소위 CIQ 그 순서에 따라 프로세싱에 따라 수속하고, 그 다음에 기내에서 하는 업무, 그다음에 비행기 이제 중간에서 혹시나 또 갈아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경유와 환승 업무를 배웠고, 그 다음으로서 이제 목적지 우리가 도착하게 되면 입국 수속, 목적지 국가의 입국 수속 업무, 그리고 현지 호텔 또 도착해가지고 또 호텔에다 우리가 투숙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현지 수속 업무를 보게 됐죠.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하는 거냐? 현지에서 이제 관광을 진행하겠죠. 관광의 종류가 되게 많을 겁니다. 관광의 종류를 갖다 우리가 인솔자로서 여정을 관리하는 투어 컨덕터로서 어떤 업무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체크해야 되는지,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역시 로컬 가이드, 이 현지 가이드하고 어떤 저기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로컬 가이드하고. 그래서 그 로컬 가이드하고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첫째, 일정에 대해서 관한 세부적인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일정 관광 코스나 현지의 어떤 상황을 보고, 그다음 호텔에서의 어떤 픽업 시간들, 즉 호텔에 이제 출발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외에 일정에 따라서 언제는 또 9시 출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8시 출발할 수도 있고 10시에 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갖다 우리가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의 종류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것이 가장 그 즐거움을 주는 게 뭘까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식사하시는 거, 거기에 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왜 미식 여행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먹는 즐거움이 상당히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사의 그 메뉴를 갖다가 좀 보게 되고, 어떤 순서라든가 전체적인 여정에 따라서 어떤 메뉴가 정확히 좋은 건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혹시나 또 메뉴를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 그런 것들은 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서류가 있겠죠. 어떤 그 소위 바우처들, 식당들 바우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어떤 예약된 것들, 그리고 관련된 인원수들 이거 체크해야 되고, 입장권, 기차가 될 수도 있고요. 버스, 어떤 배, 중간중간에 타는 배가 되겠죠. 그런 티켓들이 갖다 잘 하고 있는지, 즉 이 티켓이 과연 그 인솔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티켓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재 로컬 가이드가 갖고 나오는 티켓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디서 구매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소재를 정확히, 또한 인원수도 정확히 맞춰가지고 돼야 되니까 그걸 좀 파악해야 되고, 그러면 행선지 출발지 시간도 같이 체크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필요하겠죠. 내가 못 가본 곳, 가본 곳, 이거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왜? 같이 인솔자로서 투어 컨덕터로서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면은 손님들이 어떤 같이 같은 일행들이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여기 뭐 몇 번 와봤어?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여기는 뭐 하는 데야? 여기서 무엇을 보지? 저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런 대답을 한다면 안 되겠죠. 여기 가시게 되면요 이러이러한 걸 보시게 되고요. 약 대략 소요 시간은 한 30분이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좀 장거리 박물관 같은데, 소위 얘기해서 루브르 박물관 같은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시게 되면 프랑스인 현지 로컬 가이드가 또 따라다니게 될 거고요. 우리 한국인 가이드가 또 하나의 통역처럼 설명을 또한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살펴보는 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지 혹은 내가 안 가본 관광지 그런 게 있다. 그런 그 관련된 정보를 좀 같이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관람 시간이라든가 영업 시간, 이 영업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몇 시에 클로징이 되는지, 몇 시에 오픈을 하는지, 즉 비즈니스 아워를 갖다가 영업 시간을 갖다 잘 체크를 해놔야지, 혹시가 우리 일정을 다니다가 이 시간을 놓쳐서 입장을 못 한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만약에 입장이 약간 소위 얘기해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운영하는 시간이 6시다. 오후 6시, 즉 18시에 문을 닫는다. 18시에 클로징이다. 라고 됐을 때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입장 시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되면 17시까지가 입장이가 돼요.
1시간 정도 봐야 된다라는 곳이라면, 혹은 30분 정도 봐야 된다면 17시 30분 이런 식으로, 즉 입장을 막는 시간대가 먼저 앞서 있겠죠. 당연히 클로징 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때문에 그러한 시간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입장 시간과 클로징 영업이 마감되는 시간, 전체적인 것 다 살펴봐야 되고, 또한 요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파악해서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정 관리하는데 한결 수월해지겠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선택 관광과 쇼핑에 대한 정보. 어쩜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는 있어요. 선택 관광. 왜 손님들은 항상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갔던 일행들이나 손님들이나 동행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일정에 보게 되면 자유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일정상에 있는 뭐 반나절 자유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녁 먹고 호텔 들어가서 이 자유시간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선택 관광이 과연 뭐가 있는지. 왜 여행을 떠나신 분들은 그냥 한가롭게 정말 힐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은 체력이 안 딸려서 저녁 먹고 바로 쉬고 싶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왕 여행 왔는데 밤 관광도, 소위 나이트 투어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정보도 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도 해야 되는 거죠. 즉 선택 관광의 금액이라든가 또 가는 인원들 파악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간다라면 낮에 쓰고 있는 차량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가 내 맘대로 밤에 또 쓰겠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차는 원래 예약이 돼 있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특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유럽은 어떻게 돼요? 6시면 속에서 19시, 20시 이전에는 딱 예약을 했습니다. 이때 끝나겠다. 하루에 10시간 혹은 8시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놓을 거거든요. 하루 종일 쓰는 거하고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리 체크를 알고, 만약 선택 관광들을 뭐 나이트 투어를 하시겠다, 그랬으면 버스도 미리 준비하고 이래야 되겠죠. 나중에 막상 가기로 했는데 버스가 안 된다 그래봐요. 자기 저녁 때 10시에 오늘 밤에 공항 갈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또 난감한 일이, 고객은 하고 싶어 하는데, 여행객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차가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쇼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여행의 맛 중에서도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미식이라는 맛 여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상당히 중요하면, 또한 쇼핑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 예전에는 주로 여자 쪽이 많이 편중이 됐지만,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상당히 쇼핑에 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쇼핑에 대한 정보, 장소, 어떤 쇼핑이나 선택 관광에 따라서 우리가 이동 동선까지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미리 가이드하고 협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전반적으로 그렇게 알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여정을 관리하는 데서 관광지에서 그 행동 요령, 관광지에서 행동 요령을 본다라면 그렇게 되겠죠. 자, 관광지에서 행동 요령. 관광지 안내할 때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때는, 가급적이면 자유 시간을 많이 줘라. 자유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그 가이드한테 안내를 하는 데 있어서 설명은 한 30%, 사진 촬영은 70% 해줘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이 설명은 어디서 하는 게 좋다? 이 설명은 바로 버스 안에서, 이동하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설명을 가급적이 좀 많이 하고, 또 내려선 작게 하고 자유시간을 드리면서 사진 촬영이라든가 하게 되고, 물론 이때 사진 촬영할 때 우리 인솔자는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자세히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게 도와주는 척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이드라든가 이제 설명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자유시간을 주게 되면 이걸 반복해서 꼭 알려주셔야 돼요. 장소를 갖다가, 장소, 시간, 차량 번호를 갖다가 항상 주시게, 우리가 차량 번호는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몇 시까지? 앞으로 한 30분 후에 30분에 방금 내렸던 곳으로 차를 다시 부를 거니까 그 시간까지 맞춰서 그 장소까지 오십시오라는 것을 최소한 두세 번은 반복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게, 그래서 하고, 그 자유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했는데, 사진 촬영 장소 그런 것들 가셔가지고 좀 사진 촬영을 도와줘야 된다. 요때는 우리가 좀 필요한 게 뭐냐? 요때는 필요한 게 사진 찍는 요령도 좀 필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달라는데 잘 못 찍거나 엉뚱하게 찍거나 구도를 못 잡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최소한 핸드폰 사진, 요즘 이제 대세가 거의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지는 않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핸드폰에서 어느 폰이든지, 아이폰이 됐던 갤럭시가 됐던, 좀 자유롭게 사진 찍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스킬이라 그래야죠. 테크닉 같은 것도 좀 익혀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물론 디지털 카메라까지 여러분들이 익힌다면 상당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최소한도 핸드폰으로 이용한 사진 찍어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좀 편하다. 그리고 인솔자는 항상 단체의 맨 뒤에서 안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혹시 이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누가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말 그대로 이때는 뭐가 돼야 된다? 에스코트가 돼야 되는 거죠. 에스코트, 손님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서 상당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탈자는 없는지, 다치는 건 없는지,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지에서 이렇게 하고, 다음 이제 식당이죠. 우리가 이제 상황별로 이렇게 체크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식당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식당에서는 어떻게 한다? 식당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일단 식당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메뉴 변경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아까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왜 여행 중에 가장 재미있고 행복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거리였잖아요.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 상당히 크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일정상 동선이다 보게 되면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어 굳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전날 밤에 뭐 전부 다들 어떻게든지 회식같이 어떤 이벤트를 벌려서 회식을 해서 다들 술들을 한두 잔씩 약주를 알코올을 갖다 가까이 했었다. 그럼 그 다음 날 되면 좀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해장하는 게 약간 국물 같은 걸 좀 필요하시죠? 탕 종류. 그렇다면 점심 때 뭐 이럴 때 탕 같은 거를 준비해 줄 수 있는 메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식사가 못 하시는 분, 예를 들자면 뭐 베지테리언이라든가, 그쵸? 이런 베지테리언인데 스테이크가 나온다. 그럼 조금 엇박자가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오늘 메뉴가 스테이크인데 스테이크를 못 드시는 분이 있는지요? 그러면 이런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스테이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소고기가 될 수도 있고 돼지고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육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못 먹는 고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뭘 안 먹죠? 할례가 안 돼 있거나 혹은 돼지고기 같은 게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라서 또 한 사람이라도 메뉴를 변경해 줄 수 있으면 또 그런 것까지, 즉 그래서 메뉴 변경이 가능한지, 메뉴는 뭔지 항상 이런 식을 체크를 해준다. 그리고서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 이 해외에서 식사를 하시다 보면 저기 한국은 참 서비스 좋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고 나면 웬만한 집에서는 뭐가 나와요? 끝 먹고 나서는 커피를 갖다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커피를 제공해 주는 데가 있는데, 이 커피가 해외에서는 커피를 다 돈 내야 되잖아요, 따로. 그러다 보니까는 안 먹는 못 먹는 또 좋아하는 이렇게 기호식품 같은 거가 돼 있는 커피 같은 게 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나 그 양식 같은 걸 먹을 때, 소위 얘기해서 2코스냐 3코스냐고 했을 때 2코스나 3코스나 보게 되면은 3코스는 에피타이저, 메인, 그 다음에 디저트잖아요. 근데 이 디저트가 과연 뭘까? 대부분이 보게 되면 아이스크림 아니면 커피예요. 아이스크림 아니면 커피다. 근데 한국 분들은 커피를 또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이 식사에서는 커피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이 되어 있는데 커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걸 같이 한 미리 체크를 해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번에 우리 손님들은 커피가 싫고 아이스크림이 좋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싫고 커피가 좋다 그러면 혹시 아이스크림을 갖다 커피로 바꿔줄 수는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면서 변경 가능한 것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 가끔씩 보면 이제 고급 레스토랑을 이제 들어가게 될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항상 이 복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한 일정을 보게 되면 여객 같이 갔던 여행객들의 취향에 맞도록 변경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변경할 때 저기 해야 되고, 이 또한 그 한식당은 말고, 한국 식당 말고 외국 식당 같은 게 식사 메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좀 힘든 게 뭐냐면 여유 있게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식사가 막 2시간씩 소요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분이면 거의 다 끝나는 경우가 대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도 미리 감안해서, 즉 여행객들한테 식사는 가끔 천천히, 그리고 음식이 천천히 나오니까 좀 기다림의 여유를 좀 가지시는, 이런 걸 버스에서도 멘트 한번 넣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항상 어딘지 팁이 있다. 팁이 있다라는 사실도 좀, 팁에 대한 의식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또 이렇게 심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 계산은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좀 중간쯤에 거의 한 90% 정도 식사가 끝났다. 그럼 그때쯤 가서 또한 계산서도 챙겨두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신경 쓰고 다녀야 될 것들이다.
자,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서는 관광지를 살펴봤고요. 그렇죠? 관광지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서는 식당을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는 쇼핑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제 그 쇼핑을 하게 되는데 이 쇼핑이라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게 컴플레인의 발생 소지가 가장 큽니다. 왜? 첫째가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좀 싫어하는 편이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싫어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한두 번씩은 살짝 해두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컴플레인이 또한 그 물건을 잘못 사게 될 경우, 환불할 경우, 추가가 뭐 쇼핑을 또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여러 종류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의 묘를 잘 해야 되는, 잘 살려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쇼핑에서의 투어 컨덕터가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은 미리 가이드하고도 조율을 하고 해야지 어떤 쇼핑의 또 품목도 일반적으로 해외를 나가게 되면 어떤 쇼핑은 백화점 같은 데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물론 파리 같은데 파리 같으면 뿌랭땅 백화점 파리 시내에 있는 뿌랭땅 백화점 같은 데를 안내해 드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문점을 가게 되는 거죠. 즉 품목이 상당히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행객들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요구를 또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쇼핑의 품목은 과연 뭔지 횟수는 몇 번 하는지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즉 몇 시 얼마 동안 시간을 주느냐 그러니까 쇼핑 시간을 1시간 줄 거냐 30분 줄 거냐 2시간 줄 거냐 이런 것들도 미리 조정을 좀 해주면서 특산품을 갖다가 또 고객들한테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정보도 좀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해야 되는 건 쇼핑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쇼핑 절대 강요하지 마라. 쇼핑을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쇼핑 강요했다는 컴플레인이 납니다. 왜? 쇼핑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행객들이 관광 가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약간은 이게 보통 그 국내에 있을 때 물건 사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국내에서 물건을 여러분들이 살 때는 가성비 있는 즉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합리적인 그 생각으로 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지만 관광지를 가게 되면 왠지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식의 좀 끌려서 사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다 보니 귀국하고 나서 환불을 한다든가 컴플레인을 건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미리 절대로 쇼핑을 갖다가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분명하게 여행객이 결정에 의해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인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쇼핑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사신 분하고 물건을 안 산 분하고 가끔 보게 되면 차별대우하게 되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즉 가이드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사게 되면 약간의 안내 수수료 같은 걸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샀으면 당연히 받으니까 기분 좋겠죠. 안 사면 당연히 하나도 안 생기니까 어떤 사이드 머니가 안 생기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렇다 해서 그걸 차별 대우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일에는 절대로 그건 컴플레인 깜이다 바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해줘야 될 중심 또 비슷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객들이 산 그 물건에 대해서 절대 평가하지 말라.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다. 왜냐 만약에 물건을 평가를 하다 보게 되면 환불이나 추가 쇼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추가 쇼핑을 하고 싶은데 쇼핑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관광을 빼고 쇼핑을 할 수는 없잖아. 왜? 관광을 빼고 쇼핑을 하게 되면 관광을 원했던 고객들이 어떻게 했어요? 컴플레인 분명히 생기죠. 그럼 분명히 그건 잘못한 거죠. 해주기로 한 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약속이 된 거잖아. 추가로 쇼핑 가는 건 안 되는 약속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미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불편하게 되고 또 환불 요청하게 되면 또 다시 또 그 가게를 가서 환불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함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왜 여러분들 구매한 물건을 평가를 하다 보면 내가 잘 샀네 잘못 샀네 뭐 이런 것이 나오게 돼요. 또 그렇게 난 얼마 샀는데 넌 얼마 샀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게 되면 문제가 그러니까 절대로 환불이나 추가 같은 이런 쇼핑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상점의 주인하고 너무 또 친근하게 대하지 말아요. 어떤 괜한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인솔자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변에 잡상인들이 있어요. 잡상 항상 보면 버스에서 타고 내리거나 혹은 쇼핑센터 주변에 보게 되면 잡상인들이 있는데 이 잡상인들한테 물건을 사는 거를 되게 사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사시고 싶으시면 사시되 지갑을 조심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런 때 경우에 지갑 분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니까 조심하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쇼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하나의 그 상식 같은 게 있어요. 수출 면세 제도. 즉 수출하는 품목은 뭐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면세 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수출 면세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갖다가
수출하는 품목은 면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반 여행객들이 출국할 때 갖다가 세금을 환불을 해주는 거예요. 세금을 환불해주는 이런 제도가 같이 적용이 결국은 이 수출 면세 제도에 의해서 세금을 환불해 준다라고 보면 되죠. 이거는 국가별로 항상 달라요. 환급의 절차, 환급 금액이 국가별로는 다르다. 예를 들자면 한국은 부가세가 10%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15%, 하물며 25%까지도 막 올라가는 이만큼을 더 환불을 받는 건데 이건 나라마다 다 다르다. 환급의 절차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죠. 참고로 우리가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가세 환급하는 거, 즉 면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사전 면세 제도가 있고 사후 면세 제도가 있는데 이 사전 면세 제도라는 건 뭐냐면 사전 면세 제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까요? 왜 공항에 가보시게 되면 롯데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이런 면세점들이 있거든.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이런 면세점들이 있어요. 공항에서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에 뭐가 없다? 네, 세금이 없는 거예요. 세금을 미리 뺀 거야. 텍스 프리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면제가 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됐을 때 사전 면세 제도가 된 거예요. 사전에 물건값에서 면세부금을 떼었기 때문에 사전 면세 제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내에 다니다 보게 되면은 그 샵에 쇼핑센터 그 샵에 보게 되면 텍스 프리 샵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텍스 프리, 텍스 혹은 리펀드, 텍스 리펀드라고 써 있는 게 있다. 이것이 뭐게 되냐면은 이것이 바로 뭐게 되냐면 사후 면세점인데요. 시내에 이렇게 텍스 프리라는 말이 써 있게 되게 됐다. 그러면은 물건을 사요. 물건을 샀는데 거기에는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0원의 물건을 사 대신 공항에 가서는 환불을 받는다. 환불 제도가 있다는 거죠. 공항에서 사실 우리가 환불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걸 갖다 뭘 한다? 사후 면세 제도라고 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전에 면세 제도 되는 거는 공항에 있는 면세점들이 사전이고 사후 면세 제도는 뭐냐면 물건을 사요. 일단은 세금을 내고 같이 그다음 물건 산 다음에 이제 출국할 때 공항에서 나 출국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은 그게 이상이 없다. 비행기 탑승권을 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좌석 배정까지 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한해서 세금을 다시 환불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사후 면세 제도다. 그래서 면세점은 사전 면세 제도와 사후 면세 제도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다음으로서는 네 번째 그 자유시간의 행동 요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필요한 거죠. 자유시간을 첫째적으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유시간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 가질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급적 개입하지 말고 더군다나 가끔씩 실수하는 것들 중에 뭐냐면 선택 관광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정보만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선택 관광하시면 이 자유시간 선택할 거라는 게 A, B, C, D, E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편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하시고 싶으신 쉬고 아니면 나는 몸이 좀 하니까 피로가 좀 쌓여서 호텔에서 지금 쉬고 싶다. 아니면 호텔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것은 그렇게 안내를 그냥 친절하게 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하는 차원에서만 행동을 끝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시간은 이 자유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주의할 점들인데 우선적으로 아까 정보를 제공하려면 현실감 있는 정보들 호텔의 컨시어지를 이용한다든가 현지 가이드들 혹은 선후배 국외여행 인솔자로부터 최신 정보를 구해가지고 그걸 안내해 주는 것도 있고 물론 최근에야 검색 엔진을 통한 SNS 후기 댓글을 활용한 정보도 많이 캐시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죠. 이걸 이용해서 분명히 솔직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손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자유시간에 또 우리가 조심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의 좀 필요한 팁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째 이 안전을 갖다가 항상 중요시 여기게 되다 보니까 안전을 갖다 중요시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시간 약속을 좀 철저히 지키자. 자유시간이 끝나서 딱 모일 때가 되면 그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 이걸 못 지켰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지 분명히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서로 비상 연락망도 유지해주고 호텔에서 이제 아예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뭐예요? 호텔의 명함을 갖다 소지하고 다니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나가서 시간에 났더니 시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니겠죠. 그러다 시간에 쫓기게 될 경우 택시를 탔는데 어디를 가냐고 물어봤을 때 명함 하나 딱 보여주면 아주 좋거든요. 두 번째는 서로 대화가 안 통할 수도 있거든요. 대화가 안 통했을 때 미리 나 이렇게 해서 명함 보여주게 되면
기사는 그 택시 기사는 바로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텔 명함을 꼭 숙지시키시는 소지하고 다니시라는 걸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 또한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호텔 내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냥 호텔 내에 있는다. 그럴 경우에 가급적 구경 인솔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일행들을 좀 살펴보도록 나가 돌아다닐 게 아니라 그걸 안내를 같이 하면서 어떤 그분들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다음에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선택 관광이에요. 첫째가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이제 선택 관광. 근데 쇼핑의 다음으로 컴플레인의 발생 소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선택 관광인데요. 이 선택 관광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 왜? 현지에 가게 되면 선택 관광의 종류가 참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한 선택 관광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일행들이 보게 되면 또한 성별 혹은 연령별로 또 다양하게 나눠지잖아요. 거기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권해줘야 되는 거. 즉 고객의 건강 상태, 고객이 원하는 걸 파악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선택관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권하는 게 좋겠죠. 지나쳐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강요해서는.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나이트 투어를 하다 보면 밤늦게 하다 보게 되면 다음날 새벽같이 움직이는 이런 투어가 진행되게 될 경우 안내를 미리 해드려야 된다. 내일은 좀 일찍 다닐 거예요. 아침에 일찍 체크아웃하고 나가야 투어를 시작해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좀 몇 시까지는 들어와서 휴식을 좀 취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안내를 해서 다음 여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선택하면서도 선택 관광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것 좀 유도를 미리 해야 될 게 뭐냐? 의견 통일을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 관광을 하는데 A, B, C가 있는데 여기에 20%, 30%, 40%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칩시다. 그럴 때 20%를 갖다가 못합니다. 안 한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30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A, B, C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버스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도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의견을 통일시켜라. 즉 한 군데로 통일하자. 가급적이면 하나로 좀 통일시키게 된다면 버스는 한 대 있고 가이드도 한 명이니까 어떻게 그걸로 진행하는 것이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리하겠고 편하겠죠. 그걸 알고 있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선택 관광이라는 게 있고 또한 쇼핑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선택 관광과 쇼핑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가이드에 하는 수익이 된다. 가이드에 하는 수익이 잡히게 됩니다. 쇼핑을 하게 되면 안내 수수료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 관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또 새로 거기다 붙입니다. 원가가 30유로다. 그러면은 적어도 50에서 한 7, 80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쪽에 물가면 만약에 밤에 나이트 투어를 한다. 그러면 버스가 일단 오버차지가 붙겠죠. 기사도 오버차지를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는 또 누구? 인솔자는 떠나서 인솔자와 가이드 이 사람들의 수단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원가에서 돈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이런 분위기를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수수료를 갖다가 나누는 방식이 있다. 첫째는 헤드컴 수수료 방식이다. 두 번째는 일정 부분만 지급되는 방식인데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다 말했는데 만약에 헤드컴 방식은 뭐냐? 헤드컴 방식은 만약에 손님들한테 뭐 $100씩 선택 관광을 했다. 그럼 1인당 내가 $10씩 줄게. 이것이 바로 헤드컴 방식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경비가 뭐 해가지고 $200씩 걷어서 전체적으로 했던 경비를 보게 되니까 총 20명이면 $4,000가 되겠죠. $4,000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게 얼마고 쓴 게 하다 보니까 남은 게 한 $1,000 남았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일정 비율로 20%, 20%, 20%, 10%, 10%, 30%, 40%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수수료를. 그러니까 수수료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사람당 얼마 주는 방식. 이걸 헤드컴 방식이에요. 헤드컴 방식.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주 총액에서 일주 부분의 비율만큼만 지급하는 방식 두 가지로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쇼핑과 선택 관광은 둘은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교통수단에 따른 수행업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상황별로 찾아본 거예요. 관광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유시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쇼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찾아봤지만 앞으로는 또 교통수단에 따라 버스 타게 될수 있고 기차, 어떤 유람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 투어를 진행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